자, 바로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능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GUI에 OpenAI API 키를 입력하는 요소를 추가해주고 새로 도착한 메일의 내용을 API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중요도를 책정하는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중요도를 책정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받는 메일의 종류가 다를 거고 그 메일의 내용 중에서 어떤 메일이 중요한 메일이고 알림을 받아야 되는 메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맞게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이제 AI에게 일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메일의 목록 배경을 노란색 계열로 표시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메일의 중요도를 반복적으로 책정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기능도 구현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전에 왔던 메일들 중에 중요한 메일들을 체크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받아온 메일을 모두 AI에게 부탁을 해서 중요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분석을 했던 메일을 또 보내면 이건 토큰 낭비니까 제목이랑 연계를 해서 하든 약간 키와 밸류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걸 목표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질문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은 처음이니까 이 파일을 집어 넣을게요. 이 프로그램이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 내용을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 볼게요. 요청한 기능을 모두 추가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제이슨이랑 OS 오픈AI 패키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좀 보면은 패스워드 입력할 때 오픈AI 키를 입력하는 부분도 이제 넣었네요. 그래서 로그인 할 때 키까지 입력하도록 하고 로드 API 키, 요거는 저장된 API 키를 불러온다는데 이걸 제이슨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안 시킨 건데 했네요. 우리가 처음에 로그인 화면을 만든 것도 정보보호 목적으로 만든 건데 API 키도 개인 정보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우선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그냥 내비두겠습니다. 중요도 관련돼서 GUI 꾸미는 거 저렇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여기서 중요도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코드를 보면 되겠죠. 새 메일인 경우에 중요도 분석을 하는데, 자, 이 함수인 것 같아요. Analyze Importance라는 이 함수고, Ctrl F에서 자,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API에다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롤 시스템, 롤 유저 이렇게 있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지금 하는 일이 이전 질문과 답변을 참고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번 새로운 배열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모델은 3.5 터보 모델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롤을 보시면 시스템 부분에 당신의 이메일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AI 비서입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AI에게 롤을, 페르소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도 분석하는 AI 비서라고 하고 이메일 내용을 분석해서 낮은, 보통, 높음 중 하나의 중요도를 평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메일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 시스템 부분에,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 제목, 내용을 이렇게 주고 이메일의 중요도를 이렇게 판단해 달라고 질문을 하는 거고, 모든 메일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추가된 모든 루틴은 살펴봤는데 우선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아이고, 지금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패키지부터 설치를 하고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고 실행을 해보면은 자, 실행이 돼요. 여기 로그인하는 화면에 오픈AI 키 입력하는 부분까지 생겼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결제해 놓은 이제 API 키를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로그인하면은 이렇게 메일이 불러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오류가 뜨는데 자, 여기서 오류가 떴는데
메일 셀렉트 했을 때 메일 정보 가져오기. 여기서 오류가 떴어요. 이게 out of range라고 하는데 이 인덱스 계산이 잘못되는 것 같네요. 이걸 끌고서 해볼까요? 자, 컨트롤 L 누르면 채팅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 요거를 수정해달라고 하고 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끄고 on mail select 함수를 수정한답니다. 자, 여기서 인덱스를 받아오는 방법을 바꿨네요. 자, accept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은 이번에는 이게 아예 선택이 안 되네요. 수정이 잘못되었는데 이게 이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못 받아온다고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우선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점점 또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질문 받았을 때 어제 질문 받았나?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잘 됐습니다. 이제 잘 됐고 아까 해결 방법이랑 다른 곳에 연계가 되어 있는 코드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되고 이 상황에서 새로운 메일이 오면은 중요도 분석을 하게 되겠죠. 중요도 분석하는 부분에 우리가 프린트를 찍어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코드를 잠깐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로 들어오면은 여기 리스폰스를 자 보시면은 choices 아래에 0번째 인덱스의 메시지의 컨텐츠에서 스트립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메일을 하나를 제가 보내볼게요. 우선은 다시 로그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존 메일 받아올 때는 이게 호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메일이 왔을 때 분석하는 기능이 추가가 된 거 이제 맞는 것 같고, 자, 메일을 제가 하나를 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로 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보내야 돼서 메일을 보내볼게요. 메일을 보냈고 메일이 이렇게 왔죠. 자, 여기서 새 메일이 오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새 메일 도착했고요. 자, 네 번째 메일이 왔고 중요도 분석 오류라고 떴습니다. 왜 오류가 났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대신에 이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시키는 대로 해보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오픈AI 패키지 버전이 있었는데 1.7 몇 버전이었는데 지금 0.28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아마 원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동작이 되네요. 우선은 동작이 잘 되니까 이어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자, 우선 중요도 분석 결과가 낮음으로 나왔습니다. 낮음으로 나왔고 답변을 이제 새로운 메일을 보내면 이런 형태로 계속 줄 거예요. 자, 우리가 질문을 자, 중요도를 낮음, 보통, 높음 중 하나로만 응답을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응답을 줄 거고 메일을 하나 더 보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기 하면은 또 이렇게 올 거고 확인하면은 분석을 하고 중요도가 낮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답변이 다르죠. 답변이 다르고 이번에는 중요도 표시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도 분석 결과 importance가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중요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게 높음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높음으로 판단이 됐고 여기서 한 가지 설정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선은 GPT로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서 요렇게 우선 이거 질문을 해놓고요. 여기서 이거를 내용을 수정을 조금 해볼게요. 중요도를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분석해서 응답은 낮음, 높음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데 다른 미사여구 붙이지 말고 낮음, 보통, 높음 이 세 단어만 사용을 해달라고 시스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요. 제가 GPT에게 부탁한 것도 적용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러면 이걸 끄고 다시 실행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됐고 이게 중요도가 지금 저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저장되는 기능까지 구현이 잘 된 것도 확인을 한 거네요. 다시 메일을 보내면 이제 새로운 메일이 오고 답변이 어떻게 뜨는지 볼 겁니다.
중요도 분석 결과 땡땡 낮음이라고 떴어요. 보시면은 이 중요도 분석 결과는 여기에 이렇게 프린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낮음이라는 글자만 응답으로 준 거죠. 한 번 더 보내보겠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같은 데이터만 받아야 우리가 그거를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걸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녹일 때는 응답 형태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도 낮음이라고 두 글자만 왔어요. 자,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구현을 한 건데 이제 AI라는 게 항상 불안한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기본 전략이라고 좀 거창하게 답변을 해줬는데, 자, 시스템 프롬프트로 제이슨 요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답변을 제이슨 형태로만 출력해달라 하고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답변 예시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을 줄 때 이런 형태로 답변을 주게 되는 거고, 요거를 파싱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콘텐츠, 시스템 콘텐츠에다가 제이슨 형태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얘가 답변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적용을 하면 아마 말을 잘 들어줄 거예요. 이런 형태로 답변을 잘 줄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이제 없을 텐데, 요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포맷을 그대로 따갈 건데 이걸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고, 아래 형식을 지켜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요거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콘텐츠 하고 요거를 괄호로 묶은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제 이어서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이슨 형태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설명 없이 제이슨 형태만 출력하라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importance에 스트링이 들어가는 거고, 이 스트링 안에 낮음, 보통, 높음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답변이 완벽하게 올 거거든요. 제이슨 형태로 오고 그 제이슨 형태로 온 데이터 아래에 importance라는 키 값을 체크를 하면 낮음, 보통, 높음 중 하나의 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제이슨 형태로 주는데 이 제이슨을 파싱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거를 우선은 한번 어떤 형태로 오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알려드리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에는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답변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메일 도착했고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요게 스트링으로 왔잖아요. 스트링으로 와서 이거를 파싱을 해야 돼요. 자, 요거를 그러면 질문을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드를 아마 이해를 하고 해줄 것 같거든요. 여기 답변 온 아랫부분에 여기 있죠. 이렇게 파싱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이슨 임포트가 되어 있는데 제이슨이 이거 좀 멍청한 짓을 했네요. 얘가 우선 이 임포트는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기 importance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는 거 확인하고 나면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보시면은 importance 하고 낮음이라고 파싱이 잘 됐죠. 자, 여기 그 오브젝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 이 제이슨 형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파싱을 해가지고 값만 추출을 해낸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제이슨 데이터 아래에 있는 importance 키의 값을 importanc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싱을 해서 이렇게 잘 받아온 거고, 이런 형태로 하면은 항상 같은 결과를 반환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어서 그 기준을 억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거를 이렇게 한 줄을 옮기고 여기에 내용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강제로 높음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메일을 막 업무 메일을 직접 지금 작성할 수는 없으니까 이 규칙을 이제 적어주는 거고, 자, 요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다 와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일을 보내볼게요. 다시 메일을 보내보는데 제목에다가 중요를 포함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하고 보내기를 하면은 이제 새 메일이 올 겁니다.
자, 메일이 도착했고요. 메일 제목에 중요를 포함을 시켰어요. 자, 중요를 포함시키니까 자,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높음이라고. 자, 이렇게 억지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메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이거를 데이터를 저장을 여기에다가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줄맞춤이 되는데 뭔가 인코딩을 해서 저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일 목록과 그러니까 그 메일에 해당하는 중요도가 이렇게 값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중요도 분석하는 것까지 된 거죠. 그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중요한 메일이 오면 텔레그램으로 알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제 강의 보신 분들은 내용을 들으셨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텔레그램 API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텔레그램 API를 활용을 하면은 텔레그램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게 텔레그램 프로그램이거든요. 텔레그램에서 봇파더라는 걸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서 자 요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골뱅이하고 봇파더 이게 짝퉁이 많아요. 이런 거 클릭하지 마시고 이제 요렇게 생긴 거 골뱅이 봇파더라고 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채팅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여기 스타트라는 버튼이 떠 있어요. 그러면 스타트를 누르시면 요런 안내가 뜹니다. 이 안내를 읽어보시면은 이용하는 방법은 쉬워요. 뉴봇을 누르시거나 이렇게 뉴봇이라고 적으면 채팅에 이렇게 그 다음 스텝이 떠요. 자, 첫 번째 스텝이 봇의 이름을 정하는 거고 저는 김영감 봇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봇의 아이디를 정하는 건데 이거는 규칙이 있습니다. 항상 그 아이디의 마지막에 봇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서 여기 앞에 내용을 자유롭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엔터를 치면 아이디가 중복이 안 되면 이렇게 바로 생성이 되고요. done이라는 이 메시지가 뜨면 생성이 완료가 된 거고 아이디가 중복이 되면 아이디가 중복이 되었다고 안내를 또 띄워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텔레그램 봇을 생성을 하는 이제 과정을 완료를 한 거고요. 우리가 텔레그램을 자동화시킬 때 우리 아이디를 가지고 자동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봇을 만들어서 그 봇을 활용해서 자동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봇과 대응되는 이제 API 키가 별도로 발급이 되는 거라서 그 키를 활용해서 해당 봇을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API 키인데 이걸 클릭하시면 복사가 되거든요. 이걸 끌고서 복사를 하면 제대로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복사를 한다는 것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우선은 자 이것부터 이거 제가 만든 홈페이지인데 이제 텔레그램 봇 활용할 때 좀 사용하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복사한 봇 토큰을 이렇게 붙여놓고 검색을 누르시면 봇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봇이 들어가 있는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봇 아이디가 엘더리킴 봇이잖아요. 자, 골뱅이 하고 하셔도 되고 그냥 엘더리킴 봇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봇이 나와요. 이게 누르면은 1대1 채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거나 작성을 해서 엔터를 친 다음에 검색을 다시 눌러보시면 여기 채팅방에 정보가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챗 아이디라는 것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봇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구현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가 더 있는데 텔레그램 노티스라는 이 웹도 제가 만든 건데 여기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도 토큰을 복사를 해가지고 자, 봇을 검색을 한 다음에 아이디를 복사를 해서 아이디를 여기 넣고 채팅 내용을 이렇게 적고 전송을 누르면 자 여기 메시지가 왔죠. 아까 그 방에 메시지가 이렇게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외부 프로그램에서 텔레그램 봇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이제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채널을 만든 건데 이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채팅을 하면은 여기서 검색이 됩니다. 검색을 하기 전에 채팅을 반드시 치셔야 돼요. 검색을 하면은 방금 채널의 아이디가 이렇게 뜨고요.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자, 붙여놓고 전송을 누르면 자, 이번에는 이 채팅방에 봇이 채팅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텔레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바로 적용을 해볼 텐데, 자, 여기서 질문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텔레그램 봇 활용하는 거는 아시겠죠? 어떤 개념인지. 자, 이렇게 붙여 넣은 다음에 API 키와 채팅 아이디를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메일 알림을 받을 때 저랑 봇만 있는 채팅방에서 알림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 단 둘이 있었던 이 채팅방, 이 채팅방 아이디를 여기 넣어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페이지 링크는 제가 따로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API 키를 우선 여기 붙여놓고 채팅방 아이디를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이 아이디를 아까 이거였죠. 1대1 채팅방 챗 아이디라고 돼 있는 부분에 이거 버튼 누르시면 복사가 되거든요. 복사를 하셔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이 값을 활용해서 코드를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새로 받은 메일 중에 중요도가 높은 메일이 수신이 될 때만 텔레그램으로 알림을 전송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그대로 시켜볼게요. 자, 여기까지 적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 처음부터 목표로 했던 프로그램을 다 만드는 겁니다. 파이썬 텔레그램 봇을 추가를 한다는데, 이거 여러분들도 이 패키지를 추가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건데, 이거는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패키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리퀘스트 패키지를 활용해서 API 전송하는 그것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부탁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패키지를 활용해서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죠. 지금 구현이 다 됐는데, 자, 어디가 수정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텔레그램 전송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 주소입니다. 샌드 메시지라는 이 주소로 데이터를 함께 보내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채팅 아이디 있고 텍스트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 모드가 HTML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은 되는 거고, 리퀘스트를 전송하는 게 끝입니다. 텔레그램을 이식을 하는 거. 오늘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의 목표치는 딱 이 정도라서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주소만 기억하시고 이런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송이 어떻게 되는지. 자, 실행을 하고 텔레그램도 우선은 켜놓을게요. 켜놓고 중요한 메일을 바로 보내봐야겠죠. 중요한 메일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자, 메일 도착했고 중요도 판단해서 중요한 메일이 오면은 자, 중요 메일 수신 이렇게 알림이 옵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과 제목, 자세한 내용은 메일 뷰어에서 확인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메일 같은 경우는 내용이 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 보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볼까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림을 받았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은 막 광고성 메일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메일 앱 위젯을 깔아놔도 알림이 왔을 때 메일을 확인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메일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알림을 주면 확실하게 인지가 되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내용을 그냥 확인하라고 하는 것보다 내용을 요약해주면 또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잘한 것 같은 게, 여기다가 리전이 아니라 그거를 그러니까 요약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abstract라는 단어가 요약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abstract를 자, 보시면은 이걸 또 코드를 찾아가야 되는데, 중요도가 높을 때 메시지를 보내는 함수를 호출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 내용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자, 이 함수이거든요. 이 함수가 어디서 사용이 되는지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있고 중요도 분석이 이렇게 됐고 importance만 받아오도록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우선은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함수 안에서 return 하는 값, 자, 이렇게 해줘야겠죠. abstract가 이게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가면 되고, 이거를
예외 처리가 막 돼 있는데 이 앱스트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준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바로 집어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턴스도 무조건 줄 테니까 굳이 예외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선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이거를 추가한 부분을 다시 가서 보시면은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하는 부분에서 이걸 이제 또 앱스트랙을 받아와서 이 앱스트랙까지 전송을 하도록 이제 메시지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요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이걸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여기 뜨니까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요약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무조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줘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전송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 메일을. 자, 메일이 도착했고요. 확인을 누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요약을 테스트 메일 5 이렇게 내용이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해준 거고 내용이 길면은 아마 요약을 잘 해줄 겁니다. GPT가 내용이 긴 메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목과 요약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알림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형태도 잘 지켜서 오죠. 그러니까 제이슨 형태로 답변도 잘 주고요.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성공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앞에서 봤던 이제 다른 매개 변수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맥스 토큰, 이제 답변의 최대 길이를 맥스 토큰으로 하시면 되고 템퍼러처도 있고 뭐 터피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막 추천을 해주죠.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선택을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도 강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